자, 오늘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의 주제는 음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랫말에 힌트가 있으니까요. 한번 진실 씨가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음악 좋죠.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가사를 잘 들어야 돼요.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체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둡네요 강남길로 해남길로 이거 네, 벌써 느낌 왔어요? 이거 우리 막내 삼촌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삼촌이 저랑 나이 차이가 한 12살, 14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흥얼거렸던 노래인데 제가 일단 가사를 이번 기회에 이제 딱 들어보니까 뭐 강남길로, 해남길로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오늘 주제는 아마 뭐 제주 태호의 역사나 아니면 배가 이렇게 쫙 떠나가잖아요. 뭔가 이주의 역사가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그 정답은 지금 바로 밝힐 순 없고 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힌트까지 네. 한번 듣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럼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이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고전 구비문학을 전공하고 있고 문화재 위원 맡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럼 두 분도 우리 진실 씨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네, 힌트 좀 주세요. 네, 드려야죠. 저는 이곳은 이제 저의 이제 이름의 성이 이씨니까 아. 이로 시작하는 단어겠고요. 제가 앉아 있는 이곳 KBS 제주를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사님. 저도 이시긴 한데 저는 다른 힌트를 드릴게요. 저는 현실에 있는 것, 그리고 있어야 할 것, 하지만 없는 것, 그리고 막연한 것. 이곳입니다. 네. 느낌 왔어요? 느낌 왔죠? 네. 네.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화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답이 나왔네요. 오늘의 주제는 제주 사람들의 이상향이라고 하는 이어도입니다. 이어도가 제주 사람들에게는 참 친숙하면서도 가까운 존재인데, 근데 누가 뭐 이어도가 정말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 있을걸? 이렇게 약간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이어도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설은 굉장히 많아요. 바닷속에 숨어있는 섬을 여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섬에서 이어가 왔다라는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바닷속 물속에 숨어있는 섬이니까 풍랑이 일어야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다 일어나다 이 뜻이 조금 변해서 이제 이어도가 됐다. 이런 썰도 있고요. 또 1920년대가 되면은 타카시 토오루라고 해서 일본 학자가 이어도 전설을 처음으로 채록해서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떠날 리자, 그다음 빌허자, 그다음 섬도자라고 해서 이어도라고 하는데요. 배들이 제주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곳에 머무는 섬이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곳이 이어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돼요.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업을 배들이 나갔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초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가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 이 이어도의 전설을 만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섬. 예. 에서 왔다. 여섬이 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도죠. 그러면 섬을 한자로 바꾸면. 여도, 이어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럼 만약에 설이 있다고 하면 혹시 이거는 실제로 뭐 존재하는 섬인가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개인적으로는요. 꼭 섬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꼭 찾으려고 하지라는 생각을 해요. 아, 왜 꼭 찾으려고? 없어도 되죠 뭐. 사람들한테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영감과 엄청난 이 어떤 공상을 제공해 주는 하나의 사색의 무대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실체를 밝히고 꼭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사실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니 저는 또 이여도라고 하면은 그 또 제주 민요에서 이여도 사나 혹시 아세요? 이여도 사나 그 아니지. 이어도 사나.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그래요? 틀렸어요. 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동편하고 서편이 다릅니다.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서편 쪽으로 이어사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렇게 가야죠. 이게 예 민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여도 사나. 그니까 틀렸어요. 이어도 사나라는 건 나중에 공연화되면서 만들어진 제목이고요. 제주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민요인데 해녀 노래 혹은 종려소리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해녀 내젓는 소리죠. 가장 잘 알려진 건 아마 민요의 후렴구들인 것 같아요. 고래 고는 소리라고 알려져 있는 맷돌 소리 있잖아요. 맷돌 방아 노래. 거기에도 이제 이어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거 너무 어려워요. 기교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서 이어동 고래 이어도 호라 뭐 이런 식으로 후렴구가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철 비는 소리, 멜 후리는 소리, 망건 뭐 양태 좇는 소리 이런 데 전부 다 후렴구가 이 이어 혹은 뭐 이어도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사를 모르는 그 뱃사람들한테 이 이어도에서라도 거기서 가 있어라 거기라도 이런 의미에서 이어동 호라 뭐 이런 후렴구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아니다 그냥 이어싸라고 하면서 그냥 힘을 모으는 그런 조음구에서 온 거다. 노동요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일로래요. 문제는 후렴구 말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민요 가사를 사설이라고 하는데요. 이어도를 저승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어도 가는 길은 저승길이고 이어도 가는 문은 저승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어도에 가면 연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연꽃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체를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존재해도 되고 뭐 존재 안 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남는 게 좋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저는 약간 좀 MZ 스타일이어서 저는 그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을 듣고 이어도를 떠올렸거든요. I'm on the next level. 이어도가 넥스트 레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이제 그 세계가 펼쳐지고 이제 뭐 원모를 타고 들어가서 현 세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상향, 새로운 꿈이 펼쳐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어도가 등장하는 소설이라든지 그렇죠. 예. 네. 또 뭐가 있었죠? 영화 그렇죠. 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박사님 말씀해주신 많은 그 설화나 전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이나 영화, 특히 드라마로 이제 이어도의 이미지가 이제 특히 제도 사람들한테는 이제 구체화된 이미지가 되는데요. 1974년도에 이제 이청준 작가님이 쓰신 이제 이어도 단편 소설인데요. 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남양일보사 천남석 기자 그리고 이제 해군 중위 손우현 중위가 이제 해군 함정까지 동원해서 이제 파랑도를 수색을 하는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천남석 기자는 실종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천남석 기자가 어릴 때부터 그 이어도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죠. 예, 이어도로 인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어도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이어도를 너무 동경해서 살아간 나머지 아마 이어도를 보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몸을 던진 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또 소설 마지막에는 이제 천남석 기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게 되는데 소설이 나오고 10년 뒤에 84년도죠. 이제 KBS 제주가 제주대학교와 함께 이제 실제로 이제 파랑도 이제 탐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이제 시키면서 이제 소설 이어도에 나온 비극을 이제 KBS가 극복했다 뭐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찬사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주목하고 싶은 게 이 소설을 이제 바탕으로 각색된 영화가 있어요. 1977년도작. 그러니까 한여로 유명한 김기영 감독이 만든 이어도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얼마나 많은 매력과 얼마나 많은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
영화를 통해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일단 여성들이 이제 살고 있는 파랑도라는 배경에서 진짜 기이한 사건들과 비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샤머니즘도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막 무당이 막 이제 죽은 사람들 막 불러내기도 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아 그래 어떻게 보면 이어도와 제주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나 인문학적 가치는 너무 한정되어 있다. 더 넓고 더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상상과 창작의 어떤 그런 소재를 포함하고 있어서 저는 영화는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되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실 거면 혼자 보시라. 예, 너무 수위가 세기 때문에 혼자 조용하게 보시는 게 좋고요. 야, 이제 봐라. 5년 뒤에는 이 섬은 큰 부자가 된다. 내 꿈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 난 당장 바다에 끌려가 죽어도 좋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어도 셈 찾기를 한다고 없는 전설의 섬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 대중이란 감수성이 짙어서 방향만 잘 잡아준다면은 곧잘 따라오거든. 아이, 이 배가 이어도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행사엔 안 낄 걸 그랬습니다. 왜? 이어도는 죽기 전에 볼 수 없다는 전설을 잊으셨나요? 그리고 저희 최근에 약간 뭐 에스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 밴드 노래를 듣고 좀 이거 이어도로 쓴 것 같다는 생각, 가사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나비의 이제 외딴섬 로맨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보다 많이 들으신다. 이대로 예 길 잃어도 난 좋아 하거든요. 그다음에 아니요. 그다음에 노를 저으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외딴섬 로맨틱 거의 비슷하겠네요. 이대로 잔나비하고 이대로 그거 아니에요? 예.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제가 방송에서 하는 거지 마이크가 있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요. 노래 가사를 보면 이게 외딴 섬으로 가기 위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노를 저으면서 끝까지 가겠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 뱃사람들이 갔던 길을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내용이어서 이어도를 영감으로 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노래를 애정하죠. 이대로 여길 잃어도 난 좋아 너를 저으며 그 소리를 난 들을래 쏟아지는 달빛을 살결을 그리고 먼 옛날에 햇사람을 닮아올래 그 사람을 그 영화나 드라마, 그다음 방송 매체 같은 거랑 이어도를 연결해서 보자면 뭐가 떠오르냐면 KBS에서 전설의 고향. 그 전설의 고향이 1979년에 이어도 편이 있어요. 봤어요. 실제로 보셨죠? 여인들이 사는 섬으로 이어도를 그리고 있거든요. 구전으로는 계속 내려져 오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 거예요? 이어도 전설이구나 할 수 있는 체록 자료는 많진 않아요. 예, 대표적으로는 한 제주도 전설지에 체록된 전설인데 1950, 60년대에 민속학자들이 체록한 자료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두고 이어도로 가요. 왜냐? 첩을 얻어서 살려고. 거기 이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남편을 이 아내가 엄청나게 기다려요. 근데 하도 안 오니까 이 시아버지한테 아내가 나 배 한 척만 지어달라. 나 남편 이어도 가서 데리고 오겠다. 얘기하니까 시아버지가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해서 둘이 이어도로 갑니다. 실제로 이어도 가보니까 거기에 첩 데리고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을 잘 설득해서 다 같이 첩하고 전부 다 같이 이제 제주도로 돌아오는 그 와중에 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당제를 지내듯이 이 사람들을 제사 지내줬다라는 이야기가 체록되어 있는 게 제주도 전설지고요. 그 다카하시 토루가 체록한 제주도 민요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시대 충렬왕 3년. 이때의 진상을 떠나러 이제 강 씨가 뭐 배를 타고 나가게 되는데 풍파를 만나서
이제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 이어도에 갔다고 하는 거죠.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항상 제주 사람들이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 씨의 아내가 너무 슬픈 나머지 남편을 그리면서 이어도 사나 혹은 이어도 호라라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데서 민요들이 유래됐다라고 소개하는 게 다카하시 토오루의 제주도 민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어도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너머 어느 쯤에 뭐 이어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어도에 갔다라고 하는데 왜 돌아오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은 돌아오지 않는 게 맞아요. 어업을 이제 주업으로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거친 바다에 몸을 맡겨서 먼 바다로 향하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안 되는 거죠. 혹여나 큰 사고가 나서 만약에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갔겠구나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마음 편하지. 현세에서는 마음이 편하죠. 사실 그게 위안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어도는 죽음의 이미지도 있지만 그리고 위안의 이미지도 있고요. 치유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게다가 현실적인 이미지도 있긴 하죠. 두 번째 설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그건 진상에 진상하고. 대한 네. 수탈의 역사가 거기에 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가 진상에 대한 수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고초를 많이 겪었던 섬이잖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전복. 그렇죠. 미역 이런 게 대표적이잖아요. 미역도 있네. 네, 미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작들이 이 진상품을 갖다가 수확하느라고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포작인들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사귀환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어도에 있을 것이다라고 역사적인 현실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어도를 점차 또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승과 저승의 어느 쯤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현세를 뛰어넘은 또 다른 세상처럼 그렇죠.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참 흥미로워요. 네. 굉장히 이중적인 모순되는 모든 특성을 갖다가 이어도에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생과 사, 그 다음에 상상과 현실, 그 다음에 열려 있지만 닫혀 있는 곳, 별별 반대되는 개념들이 다 이 이어도 안에 복합돼 있고요. 문학에서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미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언어로 표현된 통합체를 이미저리라고 하는데요. 그 이어도가 곧 제주도의 이런 이미저리를 대표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리티가 좀 더 느껴지는 대표적인 설화가 있잖아요. 이어도가 이런 현실성 그리고 환상성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직접 네. 볼까요? 보실까요? 네. 제주 조천마을. 이곳에 고동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이든 부모와 착한 아내가 있었죠. 이보게 동지, 그 돌아오는 보름날에 진상알 보시령 중국 가서 댐직커요. 아유, 걔네 그 들어서다가는 삼촌도 혼디 갈 거지 양. 응. 아니 착한 이번에 아내와 그 실은 갈 중국 출장 가는 남편. 벌써 좀 이상. 근데 가긴 가는 거지만은 그 중국까지 가는 바당이 몸먼치 않아요 내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면 사달이 그냥 나죠. 걱정이 저렇게. 우다게 네.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길 댕겨오제 놈이 아이고 아이고 너무 조들지 말하게. 혼두 번 가는 거라. 이 양반이 원 안 저들어지는구나 얘. 그로부터 며칠 후 허다 명심 없어 얘. 걔요 알았죠. 확 댕겨오구매. 어머니랑 아버지랑 잘 사람지라. 배 타기엔 불편한 복장인데요. 그러게요. 이건 비행기 쪽이지 비행기 쪽은 아니에요. 중국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고동지 일행. 한 배 가득 진상할 말을 싣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얼마나 갔을까?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또 시작한 생이여. 꼭 요매 오민 영원된 허나. 개날 맛이 물살이 영 기분 나쁜 게 맛이. 한참을 가도 풍랑은 잦아들 줄 몰랐는데요. 그때 갑자기 거센 파도가 배를 덮치고 맙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행히 바다는 잔잔해졌는데 고동지 일행이 타고 있던 배는 온데간데 없고 널빤지 하나 겨우 의지했던 고동지는 어느 섬으로 떠밀려와 있었습니다. 예, 여기는 어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데 이거? 배가 파손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불귀에 객유되고 말았던 겁니다. 혼자 겨우 살아남은 고동지는 마을을 찾아가 보는데요. 어느 마을에 들어선 고동지.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여느 마을에서 느낄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사람이라곤 온통 여인들 뿐이었고요. 이분은 여자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참 이상하네. 왜 사내들은 보이지 않고 온통 여인네들 뿐이지? 그렇게 여자들만 있는 이여도에 고동지가 나타나자 여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저기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쉬어가면 어떠우? 괜찮아요. 이런 피해한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위험한 섬이네요. 라면 먹고 갈래. 네. 이제 옛날 버전. 여인들은 너도 나도 고동지의 환심을 사려 합니다. 결국 고동지는 하루는 이 여인의 집에서 또 다른 하루는 저 여인의 집에서 기거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휘영청 밝은 달을 본 고동지는 갑자기 고향 제주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고향집 지붕 위에도 저 달이 떠 있겠지? 그리고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 얼굴이 떠올랐는데요. 고향과 가족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다음 날 바닷가를 찾은 고동지. 수평선 저 너머에 있을 제주를 생각하며 바다만 바라보던 고동지의 입에서는 한가락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이여 이여 이여도라 이여 말허민 나 눈물 난다. 결국 고향을 그리워하네요. 그렇죠.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네, 여기서 문제입니다. 고향에 아내를 두고 왔잖아요, 고동지가. 그 후에 고동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자들은 바보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동지 저렇게 이 엄마를 하면 눈물이 난다 라고 하지만 저거 한 하루 중 한 30분 되나 마나 할 것 같고 이여도에서 그냥 계속 살았지 않을까. 그죠. 그 많은 여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렇죠. 신세계잖아요. 돌아가면 한 조강지처 한 명이랑만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서는 밥도 해주고 저는 고동지는 돌아가지 않고 저기서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 당연히 지조를 지킨다로 가야겠네요. 돌아가야 된다. 아, 제주도로 교수님도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싱글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제가 또 동안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인데 좀 술렁거리겠죠, 섬이. 일단은. 물론 방송용으로는 지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해야 자기 이미지가 좋아지겠지만 속마음으로는 이제 환승연애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속마음 좀 있네요. 아니, 또 동안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이여도에 가면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현실 세계랑 다른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 교수님 거기 가시면 동안이 붙잡 유지하실 수 있어요. 꼭 가야겠네요. 그러면 네. 정답은? 정답은 제가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영상을 마저 보시죠. 아, 그럴까요? 네. 이여도에 살고 있는 고동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건너 어딘가에 제주가 있을 거야.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걸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다만 바라보는 고동지에 대한 여인들의 마음도 애처롭기만 한데요. 저러시다 고향으로 정말 돌아가시면 어쩌지? 고향에는 저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데 가고 나면 적적한 이곳의 삶을 또 어찌 견디리?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상선이 이어도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고동지 급히 부두로 향하는데요. 여보시오, 제발 나를 고향 제주로 좀 데려다 주시오. 이보시오. 그렇게 홀로 떠나시면 어찌합니까? 저도 데려가 주세요. 당신 고향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따라 나선 이어도 여인 때문에 난처해진 고동지. 하는 수 없이 이어도 여인과 함께 고향 제주에 가기로 합니다. 중국 상선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향하게 된 고동지. 오랜만에 밟아보는 제주 땅이었습니다. 진상을 몰실렁 중국으로 가다그네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은 줄만 알았던 고동지가 사랑 돌아와신 게 세상에 이어도 갔당 왔던 게 이어도 이어도 갔당 사랑 돌아온 사람이 오신디 어떤 사랑 와신고? 저 거한디 저 동지아지 방영 혼디온 저 옆에는 누게라? 아이고 속스머여. 아니 동지아지방 조창 이어도 세운 할망이라는 게. 저 이어도 할망이구나. 그 여도 할망. 그런데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어도를 떠나온 여인은 제주 땅을 밟는 순간 급속하게 늙어갔습니다. 순식간에 할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없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전설은 아니에요. 조천리에 있는 장귀동산당이라는 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입니다. 장귀동산당 본풀이라고 해요. 여도탈망이 온 곳이 이어도가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당신 본풀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송당 본양당의 백주도라든지 아니면 탐나국 건국신화 세공주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다 어디에서 오죠? 바다 저편에서 오죠. 어떤 땅에서 오잖아요. 굉장히 막연한 땅에서 신이 제주도로 건너와서 제주도에서 신이 된다. 이런 신화적 맥락도 함께 담겨 있는 게 이 장귀동산당 본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실제로 제주 사람들이 이 이어도를 본 거는 아니네요. 이어도를 본 적이 있나요? 뭐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도라든지 뭐 이런 표류기 기록들을 보면 제주도 밑에 어느 곳에 뭐가 있었다, 뭘 봤다 이런 좀 기록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해역을 오고 가면서 막 이어도를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뭐예요? 19세기에 만들어진 여지전도라는 고지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것과 거의 이제 유사하거든요. 이 지도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요. 이 지도가 약 11년 전이에요. 2013년도 11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그 방공식별 구역이라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공군에서 그 이제 설정을 해요. 그 방공식별 구역 안에 이제 다른 나라 민간기나 군용기가 오면 쫓아낼 수 있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은 60년대에 방공식별 구역 안에 이어도를 포함한 해상 위에 그 공간 이제 그 영공을 포함을 시켜요. 근데 이제 중국도
이호도 상공을 포함을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그게 확인이 되니까. 그때 그 이제 이호도 상공을 이제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에 넣어야 한다는 논리 중에 하나로 나온 게 바로 이 여지전도가 그때 발표가 되면서 그 어떤 역사적 근거를 이제 추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여지전도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역사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표회력이죠. 최부가 이제 그 성종 시대 때 제주에서 제주 삼읍 추세 경차관이라는 걸 지내요. 제주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3명을 태워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이제 고향이 나주거든요. 나주 최부의 고향이 나주가 뭐 광주 밑에니까 한 이쯤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아마 시기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태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해류가 좀 잘못 만나서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반대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표혈액에 보면 이제 망망대해를 이제 헤매서 가는데 이 제주도 이제 밑에 뭔가 하얀 파도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백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주도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떤 할아버지가 알려준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한라산에 서서 서남쪽을 바라보면 파도가 이제 하얗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내가 본 곳이구나. 추정컨대 아마 그곳이 이제 서남쪽이 지금 현재 이호도 과학지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최부의 표현력도 이호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멜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이제 표를 했던 그 하멜 표류기도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어느 섬에 갔는데 이제 암초에 닻을 내리려고 해서 뭐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거든요. 제주도까지 항로를 보면 암초 있는 곳이 이호도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암초에 이제 돛을 내리려고 했다. 그 이제 기록을 봤을 때 하멜도 역시 이호도의 존재를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런 역사적 이제 해석이 있고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호도가 어떤 상상의 섬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있는 실제의 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아까 이어도 하면 강남이었고 교수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강남이 등장했잖아요. 그 강남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할 때 그 강남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강남이 아니고. 근데 그 강남 천자국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신과 관련된 공간인데요. 실제로 여기를 중국으로 인식을 합니다. 게다가 탐나국 건국 신화에 나오는 병랑국 혹은 준영국이라고 부르는 곳은 또 일본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새 공주가 왔던. 근데 이 병랑이 한자로 따지면 푸른 물결의 나라라는 뜻도 있고 또 벌랑이라고 해가지고 파도가 높게 치는 곳을 의미한다. 근데 애초부터 여기가 중국이고 일본이었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거를? 실제로 인간이 바다를 경험하지 못했다가 배 같은 거를 만들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체험적인 어떤 역사가 쌓이게 되면서 아, 이쯤이면은 중국, 이쯤이면은 일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사실을 더딥혀가는 과정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재밌는 게 아까 최부의 표회록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영상이 그대로 이거를 또 남한박물에 저수를 해놓습니다. 서쪽 하늘 끝에 이 백색 사정이 보인다. 근데 이게 최부의 표회록에서 말한 그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원간섭기에 실제로 백길로 이용했던 직항로가 이어도의 지금 위치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것들도 또 사실적인 근거를 더 보탤 수가 있겠습니다. 희미했던 전설의 섬이 조금씩 뭔가 선명해지고 있는 느낌인데 근데 우리가 사실 이어도라고 하면 알고 있는 게 해양과학 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퀴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어도는 과연 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요?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맞춰봐요. 상상으로만 이렇게 남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제 가서 봤기 때문에 본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섬이겠네. 갈 수 있었다고 하니까. 네, 우리 진실 씨는 어떻게? 저도 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어도잖아요. 저는 앉아 있다가 솟아오른 거, 가라앉아 있다가 솟아오른 거. 정답은 이제 사실 수중 암초예요. 섬이 아니고 그래서 수면으로부터 이제 4.6m로 내려와 있는 수중 암초. 하멜 표류기에서 이제 암초에 닻을 내리려고 했다. 이제 그 말이 이제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멜 표류기가 간 곳이 이어도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마르도에서 남서쪽으로 이제 149km 거리인데 그게 긴 거리죠. 이게 제주도와 하나의 육지로 연결된 곳이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빙하기에는
이제 제주도와 이어도가 하나 연결된 하나의 큰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간빙기 이제 빙하가 풀리고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제주도가 우뚝 솟게 되고 해빙이 되면서 이제 이어도와 제주도가 떨어지게 됐다. 뭐 그런 주장과 연구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1900년도에 이제 영국 상선인 이제 소코트라호가 항해를 하다가 그 이어도 이제 암초에 걸리게 되죠. 예, 걸리게 되면서 이제 그 상선 이름을 따서 소코트라 락이라고 예, 공식 명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어도 암초라고 부르고요. 해양 영토에 대한 어떤 관할권에 대한 이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수엔자오라는 또 자신들만의 명칭을 만들어요. 예, 그렇게 현재는 이렇게 이름이 중첩돼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도가 지금의 이런 실체가 드러내기까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1900년의 일입니다. 영국 상선인 소코토라호가 일본 규슈에서 중국 상해로 항해하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수중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후 영국은 측량선을 보내 암초를 확인하고 소코트라호의 이름을 따서 소코트라 암초로 이름을 지은 후 국제 해도에 올립니다. 제주도와 상해 중간 지점, 마라도 서남쪽으로 149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어도가 등장한 것은 1951년입니다. 국토 규명 사업을 벌이던 한국산악회와 해군이 공동으로 이어도 탐사에 나섰는데요. 당시 이어도 정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수면 아래에 이어도라는 표지를 남기고 돌아옵니다. 이후 1984년 KBS 파랑도 합술 탐사팀과 제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암초의 소재를 확인했고 1986년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탐사한 결과 암초의 수심이 4.6m인 것으로 측량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서 있는 곳이죠. 전설의 현장이 과학의 현장으로 바뀐 네. 또 역사적인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보이는 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네. 하는 일이 또 좀 많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일단은 1995년도에 착공을 해요. 8년 건설에 소요가 됩니다. 한 212억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한 7,000명의 기술자가 총 동원된 그런 아주 대서사시를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이곳은 전설의 섬에서 이제 과학의 섬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죠. 일단은 기상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태풍의 이제 60%가 이제 이해역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태풍에 이제 오는 어떤 그 이제 진로라든지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해양 환경 변화라든지 해양 주권을 이제 확보하고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 씨도 본 적 있죠? 네, 전 솔직히 실제로 가서 본 적은 없고요. KBS 재난 방송 할 때 가끔 이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저희 바다에 떠 있는데 저희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에 그 재난방송 시스템이 갖춰졌었고 지금도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연구기지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이어도 기지는 현재는 이제 무인 자동화로 운영이 되는데요. 4층 규모거든요. 이제 1층에는 이제 일단 기계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뭐 발전기, 뭐 담수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2층이 이제 연구원들이 사용하라는 주 데크라고 하거든요. 침실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뭐 연구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뭐 주방도 있고, 또 3층, 또 4층에는 이제 뭐 통신 및 관측 시설, 또 해수 담수 시설, 이제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헬기 이착륙장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봤거든요. 제가 6번 정도 가봤는데 살면서 가장 고생한 여정의 기록이에요. 아니 사방이 다 바다기 때문에 또 파도도 엄청 칠 것 같고 배멀미가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귀에도 붙이고요, 먹기도 하고요, 별걸 다 했어요. 그래서 제 몸이 쉽게 들리는 몸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 해역이 저렇게 이렇게 막 들썩이하면서 거의 뭐 테마파크 뭐 진짜 뭐 이런 느낄 정도로 저 살면서 이렇게 엉덩이와 두 발 다 떨어질 정도로 뛰는 거는 저는 진짜 처음 그때 경험해봤어요. 혹시 암초도 보셨어요? 암초는 못 보죠. 암초는 못 보는데 보통 거기 가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있고 또 이제 해양누리호가 가고 또 주변엔 그
우리나라 어선이 또 이제 어업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 또 중국 어선들이 또 어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해경이 또 들어가요. 우리 해경이. 혹시나 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막 경고 방송하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공간이에요. 예, 또 다른 세계예요. 혹시 네. 여기에 다 여자분들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여자분들이 그래서 가시려고 했던 거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면 빨리 늙어요. 바람이 안 됩니다. 태풍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예, 피부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근데 이곳이 중요한 곳이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중요한 영유권 곳이죠.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주장하는 해역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보통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데요. EEZ라고 하죠.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온 그 바다에서 나는 모든 자원들을 그 나라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수역이에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보통 이제 200캐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유인도, 그러니까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인도에서 이제 200캐리. 우리나라에서 마라도로 이제 쭉 이제 200캐리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149km고 서산다오는 이제 287km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중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선을 갈라야 되니까. 그러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보면 보통 이런 해양 경계를 획정할 때 두 가지 기준은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육지 연장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붙어 있었다. 붙어 있었던 우리 육지였어. 혹은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딱 정확히 반으로 갈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쳐가지고 딱 절반만 갈라서 이걸 이제 중간선 원칙 혹은 등거리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여도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간선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중간선 등거리 원칙을 해버리면 이여도가 안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육지 연장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부딪히냐면 이여도 해역 주변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지금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뭐 석유가 1000억 배럴, 가스도 한 700조 원, 800조 원이 매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곳은요 어족 자원이 엄청 풍부해요. 그래서 어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이제 이여도 가치가 얼마냐, 그러니까 자원량을 빼고요. 현재 드러난 순수한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이제 6,885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문화 인문학적 가치. 근데 중국도 우리 제주도 사람들처럼 이 이여도를 이렇게 애절하게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여도라는 거는 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뭐 제주인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던 섬인데 좀 속상하다.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곳을 탐내고 있어요. 이여도 해역을. 이여도는 우리 땅. 이여도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이후에 불법으로 너희들이 점유한 거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여도 해양과학기지가 너무 잘 지은 거예요. 타이밍적으로. 이여도 해양과학기지를 지을 당시가 중국이 한창 경제개발에 한창 이제 열을 올릴 때라서 그러니까 내수에만 신경을 쓸 때라 바다에 별로 신경 안 쓸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중국에서 해양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가 있구나 확인한 뒤에 딱 보니까 이제 이여도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니 뭐 한국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곳이고 빼앗길 수 없는 곳이지만 제주의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더더욱 빼앗길 수 없고. 이게 아까 진실 씨가 얘기했듯이 정신적으로 아주 의지했던 공간이라는 데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봐요. 제주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들과 외부의 공존을 모색하면서 또 치열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 모든 정신적인 어떤 총체가 이여도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여도를 둘러싼 분쟁이라든지 뭐 이여도 해양과학기지를 대하는 뭐 우리 자세 이런 것들이 어때야 되는가는 바로 이 정신사 속에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여도라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한 것 같네요. 일각에서는 이여도 이제 해역에 일어나는 어떤 분쟁을 보면서 그러니까 독도처럼 해야 된다. 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한국이란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조금 감정적인 갈등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죠. 저는 이여도는 그렇게 가는 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다. 그러니까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있고 나름 실체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 어떤 그런 이미지나 그런 어떤 무형적 가치를 계속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견에 그렇죠.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이게 오키나와의 야에야마 제도라는 예, 섬이 있는데 거기에 하테로마지마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이 한자로 쓰면 이름이 파조 간도예요. 물결 파자에 비칠 조자에 사이 간자에 섬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역시 뭐 물결이 비추는 섬 이런데 거기에 있는 파이파토로라는 섬, 그러니까 전설 속의 섬이자 실제하는 섬인데요.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이어도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섬들 혹은 뭐 공간들에 대한 어떤 연구,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어도의 가치를 좀 갖고 다른 면에서 거시적으로 좀 다양하고 풍부하게 조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학교 수업 같은 데서도 지역 문화와 관련해서 이어도는 꼭 중요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는 이어도의 베일을 또 벗겨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죠? 네, 우리의 전설이고 우리의 역사인데 너무 무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래 이제 마음속에 깊이 파묻은 것은 이제 발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이어도는 수시로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여기저기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어도는 MG처럼 사랑입니다. 맞아요. 이어도에 이렇게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고 네. 계속 연구하려는 노력이 그렇죠. 무엇보다 필요할 맞습니다. 것 같고요. 지금 하고 계신 두 분처럼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